특히 은디아의 개에 다쳐서 오면 진짜 안 됩니다. 빨리 세네갈 하루빨리 광탈하기를. 네, 안녕하세요. 아, 시작한 거죠. 다시. PL에서 네이션스컵으로 인한 영향이 많은 두 팀인 것 같아요. 서포팅하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주전급 선수들이 에버튼도 마찬가지로 주전급 선수들이 좀 이제 몇 명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쪽수로 보면은 에버튼이 숫자는 가장 적은데 대신에 그 굵직함이 에버튼이 크죠. 맞아요. 게와 은디아에 말 그대로 에버튼의 중원과 측면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두 명이 빠진 게 지금 일단 아스날전에서 바로 경기력적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고, 문제는 앞으로 에버튼 일정이거든요. 앞으로 에버튼 일정이 보면은 다 거의 하위권 팀들만 만나요. 벌리, 노팅엄, 브랜드포드, 울버햄튼 다 잡아야 할 경기들인데 이 선수들 없이 이 4경기를 다 치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경기에서 은디아의 개의 없이 우리가 높은 승률을 거둘 수 있을까? 한 경기 정도는 미끄러질 수도 있을까봐 살짝 우려는 좀 돼요. 팀별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사실 이제 네이션스 컵이 있는 그 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즌에는 여름 이적 시장 때부터 어느 정도 네이션스 컵을 좀 감안한 그런 스쿼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에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돈을 약간 허투루 썼거든요. 디블링이랑 뭐 아즈누 이런 선수들의 거의 이번 이적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 선수들이 거의 못 나와요. 아즈누는 아예 못 나오는 수준이고 디블링도 나와봐야 교체로 진짜 10분 내외 짤깍 나오는 정도라서. 근데 디블링이 지금이 좀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디블링에게는 지금 딱 은대가 빠져있는 이 4경기, 심지어 하위권 팀과의 경기잖아요. 여기서 디블링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모예스 감독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맥닐이 나오든 디블링이 나오든 이 선수들은 반드시 이 시기에 좀 증명을 해야 되고, 여기서 못 보여주면 이번 시즌 이 선수들 출전 기회를 앞으로 더 가져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은베우모가 영입될 때부터 그 걱정이 있었어요. 확실히. 왜냐면 마스라위하고 이미 아마드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은베우모를 지금 오른쪽 윙어로 영입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오른쪽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 용남 캐스터랑 같이 했던 그 컨텐츠에서도 말했었는데,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공격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오른쪽에서의 공격 작업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데이터상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어제 있었던 아스톤 빌라전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좀 드러나지 않았나. 이 세 선수가 없이도 그래도 공격 작업이 꽤나 원활하게 이루어진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버튼은 정반대죠. 은디아에 빠지니까 진짜 공격 자체가 아예 안 되고, 개에 빠진 그 중원 자리도 좀 공백이 클 것 같은데 그나마 그 자리는 그래도 이로부남이 뭐 꾸준히 출전 기회도 얻었었고 좋은 경기를 했을 때도 이로부남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은디아의 공백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맥닐이나 디블링 이런 선수들이 좀 스텝업을 해줘야 되고, 문제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 에버튼이 얼마나 보강을 할 수 있느냐 얘긴데, 일단 모예스 감독 인터뷰 이런 거 보면 오른쪽 풀백이랑 중앙 미드필더 이쪽 보강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에버튼에 여고포를 제안하는 그런 에이전트들도 좀 있던 것 같고, 얼마나 이루어질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에버튼이 결국에는 은디아에 빠진 이 시기를 모예스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은디아에랑 게가 빠지고 안 빠지고 유무를 떠나서 일단 오른쪽 풀백이랑 뭐 중앙 미드필더라든지 뭐 공격수 이런 쪽 보강이 애초에 필요했던 팀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이 선수들이 빠진 공백이 더 크게 드러나는 상황이라서 겨울 이적 시장 때 반드시 뭐 임대가 됐건 이적이 됐던 풀백 보강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선수가 됐던 간에 한두 명의 보강을 에버튼은 지금 필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왔을 때 즉시 전력감으로 바로 이제 경기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를 지금 잘 스카우팅해서 데려오는 게 에버튼은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게 네이션스컵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네이션스컵 때 차출된 선수 요 자리를 또 보강을 하기에도 참 얼마 안 있다가 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스쿼드가 좀 무의미하게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경계를 하면서 또 영입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마냥 그냥 네이션스컵 때 차출된 선수들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영입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시즌을 길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팀 모두 공교롭게도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고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만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이션스컵으로 인해서 빠지는 그 선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쿼드를 매니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네이션스컵 일정과 맞물려가지고 두 팀 다 좀 부상자들이 생겼어요. 맞아요. 여기는 듀스버리홀, 여기는 지금 메이누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둘 다 이제 다쳐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미드필더 쓸 수 있는 자원이 이제 우가르테하고 카세미로 두 선수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부상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네이션스컵 기간 동안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피에나르도 대표팀 갔다가 다쳐서 온 그런 일기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은디아의 개에 다쳐서 오면 진짜 안 됩니다. 빨리 세네갈 하루빨리 광탈하기를. 네, 저는 이런 쪼잔한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에버튼 이번 시즌 진짜 에버튼은 쪼잔할 수 있는 쪼잔함 다 써야 돼요. 그것도 그래야 맞긴 컨퍼런스 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아니 뭐 모든 팀들이 다 그렇긴 한데 근데 이왕 간 김에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팀들 행운을 바라고. 전 못했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은 전술을 엄청 크게 그 큰 틀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백스리에서 뭐 백보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전환하지 않았어요. 어제 경기도 보면은. 왜냐하면 저도 그거는 예측하고 있었는데 백스리에서 지금 백보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 과거에는 이제 전술이 좀 안 통한다 싶으면 항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쓰던 그 플랜 A가 이제 다시 4-2-3-1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4-2-3-1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난 여름에 윙어 자원만 4명을 팔았거든요. 레시포드, 가르나초, 안토니, 산초 4명을 팔았는데 영입한 윙어는 은베우모 1명밖에 없어요. 윙어 자원을 4명을 팔고 1명밖에 영입했지 않았으니까 쿠냐하고 마운트도 사실상 윙어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윙어를 쓸 수 있는 4-2-3-1이나 4-3-3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까 뭐 백포를 쓰려면 이제 윙어 자원이 없는, 윙어 자원을 쓰지 않는 뭐 4-3-1-2 다이아몬드 포메이션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4-3-1-2나 4-3-3이나 둘 다 그 3미드를 사용하고 그 6번 홀딩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누가 있냐 이거죠. 카세미로하고 우가르테 둘 다 지금 그 4-3-3에서의 6번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모린 감독은 어찌됐든 3-4-2-1, 3-4-3 뭐 이 시스템을 고집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버튼은 사실 옛날부터 야쿠브도 그렇고 뭐 요보 아니면 피에나르 막 이런 아프리카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예스 1기 때 보면은 또 그 멤버들의 핵심 멤버이기도 했었고 그 멤버들 있을 때 약간 컵 대회 막 이런 중요한데 막 4강, 8강 이런 데도 올라가고 꽤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피해를 봤었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엔 여름에 그런 대처를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상당히 아쉽고 제가 볼 때는 에버튼 지금 스카우팅 부서 쪽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거든요. 선수 보는 안목도 그렇고 모예스랑 어떻게 지금 대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선수를 오케이 데리고 오자 그 합의점이 이루어지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작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저는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릴리시가 지금 남아있기는 한데 사실 그릴리시도 이제 예전과는 좀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릴리시도 아스톤 빌라 때는 진짜 돌격대장처럼 막 가운데 측면 가리지 않고 막 볼 끌고 다니고 막 다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스타일이 완전히 변하면서 이제는 그냥 본인이 볼을 키핑하고 소유하면서 상대 2명 정도 끌어당기고 오히려 주변 동료 움직임 살려주는 그런 시너지를 많이 가져가는 게 최근 그릴리시의 유형인데 그거 하려면 딱 아까 말씀하셨던 듀스버리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듀스버리홀도 부상이고 미콜렌코가 왼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 움직임을 매번 날카롭게 잘 나가주냐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릴리시가 은디아에 빠진 상황에서 에이스 역할을 사실 그렇게 잘해줄 수 있을까도 약간의 의문은 있어요. 어쨌든 그릴리시는 좋은 동료가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유형의 선수라서 듀스버리홀과 은디아이가 빠진 이 공백을 알카라스 좀 더 살아나야 되고 디블링, 맥넬 이런 선수들이 남은 기간 좀 더 스텝업하는 모습 보여줘야 좀 슬기롭게 에버튼이 이 기간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 이적 시장에 돈 쓸 것 같습니까? 쓰긴 쓸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모예스 감독이 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막 되게 하고 있거든요. 여름에 돈을 꽤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자금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임대 형태가 됐든 아니면은 정말 가성비 선수 있잖아요. 가성비 선수 막 역제에 걸어온 팀들도 분명히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선택을 해가지고 누군가는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데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션스컵 일정이 한 1월 중순까지 선수들이 뭐 진짜 상위 스테이지까지 살아남는다면 보통 1월 중순까지 이제 머무를 것 같은데 네, 그 조별리그 일정이 네이션스컵이 12월 말까지 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하면은 벌리 노팅엄전까지예요. 브렌트포드전이 1월 5일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세네갈이 탈락하면 은디아이와 게이가 모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세네갈 일찍 세네갈 탈락하지 않을 겁니다. 탈락해라. 세네갈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진짜 스쿼드만 놓고 보면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모로코도 물론 지금 강팀이긴 하지만 모로코랑 세네갈 요 두 팀은 아마 웬만해서는 4강 이하로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
사실상 확률적으로는 그런데 뭐 독일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했던 뭐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한 일들이 세네갈에 일어나길. 그럴 수도 뭐 있죠. 은퇴에 개의하기는 미안하지만. 네, 근데 세네갈이 뭐 최근에 잉글랜드도 꺾은 바도 있었고 벌리 원정이랑 뭐 울브스 홈 이 두 경기는 일단 반드시 잡아야겠어요. 그리고 노팅엄 원정, 노팅엄 이제 그때 노팅엄 이제 잡았었잖아요 홈에서. 그때 무릴로가 없었어요. 맞아요. 무릴로 없긴 했어요. 무릴로가 노팅엄에서 꽤 중요한 선수기 때문에 무릴로가 있는 상태에서 노팅엄 원정 떠난다 이 경기도 진짜 빡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노팅엄 아마 이 4개 일정 중에서 제가 볼 땐 노팅엄 원정이 그나마 제일 빡셀 것 같고 브랜드포드가 이번 시즌 꽤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에서 경기력은 좀 맞아요. 기복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브랜트포드와의 경기도 홈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 4번의 일정 중에서 3승 정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은디아의 기회가 없이 4경기를 치른다면 그래도 2승 1무 정도는 해야 된다. 여기서 야. 2승 1무 정도 못하면 전반기 아쉽다. 네, 서운하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뉴스버리 홀하고 지금 뭐 브랜스웨이트 그러니까요. 이런 선수들의 복귀도 중요하겠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요. 이제 연말에 뉴캐슬 홈, 울브스 홈 2경기가 이제 남아 있어요. 뉴캐슬전이 좀 빡세긴 할 텐데 그래도 뭐 더리우트하고 맥과이어가 이 경기에선 좀 돌아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희망을 해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1월 초에 있는 경기가 이제 리즈 원정, 번리 원정이거든요. 만약에 막 그 코트디부아르, 뭐 모로코 이 두 팀이 진짜 상위 스테이지까지 올라간다. 카메룬은 제가 봤을 땐 좀 일찍 떨어질 것 같아요. 카메룬이 예전에 비해서는 스쿼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월드컵도 탈락했고 그래서 카메룬은 좀 일찍 탈락할 것 같긴 한데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두 팀이 상위 스테이지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1월 17일에 맨체스터 더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뭐 결승에 오른다 하면은 그 결승전을 치르고 돌아와도 1월 17일 경기를 소화하기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더비가 많네. 네. 리즈도 올 시즌 홈에서는 꽤 맞아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즈랑 맨유도 큰 더비라 예, 리즈 원정도 좀 저 빡셀 것 경기도 같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울브스, 번리 이 두 경기는 무조건 잡고 리즈까지 잡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3승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일단 4경기 중에 3승을 일단 바라고는 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정도 아니야. 둘 다 그 정도 아니야.